안녕하세요. 안홍구TV 수요일 방송 진행을 맡은 저는 조문가서 국밥은 안 먹어도 조문은 늘 잘하는 시사부로 김선생입니다. 제 옆에는 조문가서 국밥도 잘 드시고 위로도 잘하시는 안홍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홍구입니다. 네, 안홍구 청장님을 딱 보면 예. 국밥을 상가집에 가서 되게 잘 드실 것 같아요. 실제로 잘 먹습니다. 아 예. 진짜로요? 예. 예. 아, 저는 뭐 그 보통 가서 왜 상가 음식에 대한 약간 꺼리낌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네네.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없고, 네. 그걸 상가에 가서 음식을 먹어주는 것이 오히려 그 조문을 하는 그 예의다 해서 가서 이제 우리 조문 가면은 첫 번째 이제 영전 앞에 헌화를 하거나 향을 피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유교식으로 하면은 절을 2번 하고, 네. 그 다음에 나와서 상주한테 이제 같이 목례를 하거나 네. 절을 하면서 서로 위로를 하고 나와 가지고 이제 국밥 또는 네. 뭐 그 차려 놓은 네네. 그 떡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런 거 이제 먹으면서 또 같이 온 조문객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이게 우리 그 일반적인 그 상문하는 그 과정이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조문은 안 하고 바로 국밥만 먹는 거예요. 그 술 먹고 국밥 먹고 거기서 막 히히덕거리고. 그것이 근데 조문은 하고 보통 하는데. 그렇죠. 예. 근데 참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요즘에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갖고 어제 뭐 방송에서 많이 말씀하셨겠습니다만 그런 분이 매우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조문을 가면 조문을 해야 된다라는 거, 본질을 먼저 챙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조문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천공이 한 그 영상이 돌더라고요. 네네. 5일 전 영상이더라고요. 예, 5일 전에. 그러니까 이 조문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 이야기죠. 그렇죠. 조문을 간다라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나서 공교롭게 어떤 컨텐츠를 찍었는데 예. 조문과 관련된 네. 내용으로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그런 영상을 잠깐 봤는데, 그 4차원과 연결하는 그런 네. 과정이다 이렇게 네. 하면서 거기 가면은 뭐 좋지 않은 기운이 네. 붙어가지고 오기 때문에 네. 조문은 모르는 사람들은 조문 안 가는 게 좋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저도 어릴 때 그 위에 어른들한테 들은 이야기는 있어요. 뭐 집안에 좋은 일을 앞두고 그 상가에 가는 걸 좀 꺼리는 터부시하는. 예, 저도 그런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그런 예. 이야기 들어봤죠. 네. 근데 뭐 4차원과 연결돼 있어 가지고 안 간다는 이야기는 이 천공이라는 사람한테 처음 들어봤는데, 네. 아마 지침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좀 특이하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네. 그럼 인터넷에 뭐 여러 가지 루머들이 돌고 있는데 또 막상 그 조문 간 날이 무슨 손 있는 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손 있는 날이라서 또 조문 안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돌고 있고. 그 손과 관련된 손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할 때는 이제 그 방위를 따지거든요. 네. 그 손이 없는 방위가 어디냐. 그 이렇게 따지는 동서남북을 따져가지고. 네네.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손이 있는 날은 아예 안 간다. 이런 거는 조금 좀 특이한 네. 케이스라고 보여지고요. 그 천공이라는 사람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소위 도사라고 불리는 사람이니까 네. 그런 쪽에 뭐 나름 그게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또 믿고 지금 21세기에 그거를 지금 한다는 게 참.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가장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위기가 뭐냐면 그런 루머들이 믿긴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거든요. 정말 그걸 믿고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천공이 뭐라고 얘기했네, 아니면 손이 있는 날이네 없는 날이네라고 하는 루머가 있을 때 그럴 수 있겠다.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정부에 대한 이 신뢰가 거의 바닥에 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무속 논란 뭐 이런 갑자기 무슨 이 왕자를 새기고 나온다든지 네. 또 무슨 뭐 지금 손 없는 날 뭐 이 조문 이야기 이렇게 나오고 청와대를 안 들어가느니 하면서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어느 세상을 살고 있는지, 뭐 타임머신을 타고 한 40-50년 전으로 네. 되돌려 간 것 같은. 이제 제가 어릴 때 네. 그 40-50년 전에 그런 듣던 이야기가 지금 듣는다는 게 지금 정말 믿기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요번에 그 조문과 관련돼서 논란이 많았고 구설수가 많이 났었는데
대통령실에서 또 해명을 한 게 거짓말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대통령도 조문 안 했고 뭐 EU 집행위원장도 조문 안 했고 누구도 안 했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다 했어요. 그게 이제 지금 저 대정부 질문에서 네. 그 총리를 상대로 해서 지금 질문을 했는데 네. 거기서 오히려 그런 거짓말이 들통이 나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이 안 돼 가지고 조문을 못했다라고 했는데 같이 시간이 안 돼 가지고 처음엔 조문을 못했던 사람이 리셉션에 참석하고 난 뒤에는 다시 조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조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 영전에 가서 네. 향을 피우고 일단 그 영전에 보이는 사진을 걸어놓고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네네. 죽은 그 망자의 시신을 우리가 직접 보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외국은 그거를 직접 관 이렇게 열어놓고 관을 열어놓고 네네. 이게 한 번씩 보게 네네. 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 그런 맞습니다. 예. 그걸 조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좀 우리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네.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가서 조문은 하고 안 하고 가서 음식은 먹고 왔다. 네. 그 말이나 다를 게 없는 것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 이제 답변을 하면서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늦게 런던에 도착한 EU 집행위원장, 파키스탄 총리, 모나코 국왕, 오스트리아 대통령, 이집트 총리도 다 같이 장례식 후에 조문록을 작성함으로써 조문의 행사를 마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변명을 했단 말이죠. 예.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실제로 조문을 해버려 가지고 근데 사진이 조문하는 사진이 이제 덩그렇게 나니까 네. 그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냐고 할 정도로 나는 그 총리가 저렇게 이야기해도 되는가 이 사진이죠? 맞습니다. 예. 네. 저기 아까 언급한 분들의 지금 EU 집행위원장이라든지 그분들이 지금 나오는 거죠. 네. 그 혹시 한덕수 총리가 그 동안에 이제 좀 윤석열 정부에서 억하심정이 좀 있어가지고 이 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이슈를 더 크게 키워주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 거꾸로 생각하면 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있는가 네. 이제 책임 총리라고 해놓고 네. 사실 한덕수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책임 총리와 같은 역할을 전혀 못하고 그 대정부 질문이나 이런 데 나가가지고 그냥 뭐라 해야 될까 얻어맞는 거 네. 방패 역할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억울해서 그런 건가? 그럴 수도 있고요. 그 아예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약간 유체이탈 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데 한덕수 씨가 하는 이야기 중에 네. 좀 저는 참 기억에 남는 게 네. 비서실장을 검사를 썼잖아요. 맞습니다. 예. 비서실장을 검사로 썼는데 그 검사를 그 어떻게 추천을 받았냐고 하니까 네. 그 국회에서 그 국회의원이 질문을 했어요. 네. 그 어떻게 그 질문을 했냐면은 검사를 그 국무총리가 추천을 했냐니까 아니 추천을 요청을 해가 받았다 그랬어요. 네. 그 대통령이 시켜라고 했냐 하니까 네.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했냐고 하니까 내가 추천을 해서 그 법무부의 인사 추천 뭐 하는 쪽에 네. 했더니 그 추천을 했는데 그 검사들하는 이야기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자기가 설명하는 영상이 등장을 했는데 네. 대통령하고 그 추천을 받았다는 대통령한테로부터 검사가 해도 누구 추천해도 괜찮다. 그래서 받아보니까 그게 검사여서 뭐 잘 떡하니 검사들아 뭐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네. 그 자료가 지금 있죠, 네. 그리고 나서 좀 그 또 말이 안 맞는 게 제가 본 기사는 한덕수 총리가 그 비서실장은 내가 원해서 한 거다. 그렇지. 그 자기가 원해서 했다는 이야기는 네. 그 추천을 했는데 자기가 지명을 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렇죠. 추천했는 사람을 받아들였다는 네네. 거지. 그게 내가 원했다는 건데.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이 검사가 된 게 처음이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안 그래도 검사가 모든 나라에 지금 어디 안 들어간 데가 없는데 네. 비서실장까지 검사를 해서 우리가 한간에서는 총리를 감시하러 보냈나? 그러니까요. 그런 이야기가 맞습니다. 있는 터에 네. 지금 이런 그 황당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또 실수한 게 있잖아요. 네. 영빈관. 그러니까요. 영빈관에 지금 신축 논란이 있었고 대통령이 6시간 만인가요? 그 이제 전면 취소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한테 그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니까
신문 보고 알았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나는 그런 완전 바지 총리라는 이야기가 네네네. 되는 건데 네. 본인 스스로 지금 모든 걸 다 신문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또 다른 것도 신문 보고 알았다고 또 주장한 게 있잖아요. 지난달에 대통령실에 헬기가 이제 착륙하는 과정에서 그 나무에 그 뒷부분이 닿아가지고 사고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파손이 좀 네네네. 됐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거 알고 있냐라고 김병주 의원이 물어보니까 신문 보고 알았다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신문에 안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에 나지 않은 사실을 신문 보고 알았다라고 또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는 신문 보는 총리, 신문 총리로 일단 그러니까요.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야 지금. 네. 신문밖에 볼 게 없는 거죠. 꿀보직이네. 아무도 보고도 안 하는 건데. 네. 그럼 전부 다 아는 거는 신문을 통해서. 네네네. 우리 유튜브나 좀 보지. 그러게 말입니다. 저 한덕수 총리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하는 그 기사를 봤거든요. 예. 근데 그 국무회의를 주재를 한덕수 총리가 했어요. 그 예산안 통과할 당시에. 예.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할 수도 있고 총리가 할 수도 있고. 그때는 이제 예산안 통과할 때는 한덕수 총리가 주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큰 덩어리의 예산들은 그래도 살펴보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639조 네. 정도 되는 정도를 하면은 그 중에서 870억인가 뭐 네. 80억인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크진 않죠. 네. 근데 이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네. 보는 게 영빈관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이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이에요. 네. 그게 영빈관 자체로만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청와대를 옮겨 가지고 용산으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론되는 게 영빈관이거든요. 그렇죠. 영빈관은 대통령이 있는 곳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까지 같이 이제 청와대에 있었고. 네. 그런데 그거를 옮기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영빈관이 옮겨가는 거에 뭐 또 김건희 씨가 그 당시에 7시간 녹취록에 보면 네. 그 영빈관 그거는 옮길 거야. 네. 그 뭐 도사가 그걸 옮기라고 하던데 옮길 거야. 당연히 옮길 거야. 이렇게 네. 이제 이야기를 하고 했던 것 때문에 이미 문제가 됐는데 그런 것도 모른다고 하면은 정말 총리는 바지 총리예요. 그렇죠. 그것도 그냥 총리가 아니라 핫바지 총리라. 네. 세게 나가시는데요 오늘? 핫바지요. 오. 방구도 술술 새는 그런 핫바지. 네, 우리 아버님이 웃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한덕수 씨가 이렇게 멍청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 참여정부에서도 또 총리도 하고 역대 정부에서 계속해서 좀 요직을 맡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정말 핫바지 총리가 돼 있는지를 뭐 약점이 잡힌 건지 아니면 정말 완전 배제를 해서 정말 모르는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비서실장을 검사를 임명받았다는 것. 네. 그걸로 모든 것이 설명된다고 봐요. 네. 아니 검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과거를 그냥 파가지고 네. 과거에 잘못된 것을 그 법잣대에 맞춰 가지고 네. 처벌하고 하던 일만 하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 총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가의 살림을 하고 각 부처를 다 총괄하고 네. 앞으로 국가의 미래를 대통령 다음으로 그 중요하게 끌고 가야 될 사람인데 하물며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네. 그러면 총리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자기 할 역할을 못 하고 신문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다면 그걸 누가 그 보좌를 할 사람들이라도 제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걸 검사로 비서실장을 앉혔다? 그럼 앞으로 뻔한 거 아닙니까 보기에? 그럼 그냥 일단은 대통령실에서 하자는 대로 다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무슨 내용이 돌아가는지도 진짜 모르는 상황일 수 있는 거죠 지금. 거의 내가 볼 때는 뭐 신문만 보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발언 중에 좀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가 저는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이거 김건희 여사의 지시가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게도 되면 안 되는 거고 아닌 걸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대통령도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몰랐을 거다라고 또 추측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같이 매기는 거죠. 그렇죠. 나는 그런 대답이 네. 사실 불필요한 대답이에요. 네. 묻지도 않았어요. 네. 근데 대통령도 몰랐을 것이다. 네. 그걸 어떻게 압니까, 저희가? 근데 그런데 지시한 거는 그 예산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니까 누가 지시했는지는 알고 있다라는 뉘앙스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영빈관을 옮기고 말고 하는 거를 네.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이 모른다는 것도 그건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 몰랐을 것이다라고 실드를 쳐준다고는 했는 건 그건 모른다고 하면은 웃음거리죠. 그러니까요. 누가 사용할 건데요, 그게? 대통령이 손님들 오면 쓰는 게 영빈관이잖아요. 그냥 대통령은 그러면 영빈관 옮겨가서 지어주면 그냥 쓰고 안 지어주면 안 쓰고 그런 정도로 그냥 밑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인가 보죠. 그 지금 실세가 아마 따로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 세간의 이야기가 끄덕여질 정도로 뭐 이게 국가 서열 순위 예전에 우리 박근혜 때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서열 순위 1위는 최순실이고 2위는 정윤회고 3위가 박근혜다. 근데 지금 마치 서열 순위 1위는 천공, 2위는 김건희, 3위가 윤석열. 아니다. 한동훈인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조롱하는 게 그냥 마냥 조롱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흘러가는 걸 보면 네. 그런 뭐 조롱을 받아도 싸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예산안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깜짝 놀랐던 그 예산안에 있던 항목 하나가 청와대가 지금 그 국민들한테 돌려준다라고 하면서 일반 개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화장실이 좀 부족해 갖고 이게 관저로 들어가는 입구에 이동식 화장실을 지어놨더라고요. 이 다니다가 급한 볼일을 봐야 되는데 관저로 쪽에 들어가는 쪽에서 예, 그게 관저 입구에 제가 이제 또 청와대를 가봤거든요. 궁금해가지고. 예. 그래서 가보고 이제 또 발로 뛰는 취재 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봤더니 그 약간 좀 다른 데다 놔도 되는데 하필이면 그 관저 올라가는 길에다가 이동식 화장실을 해놔갖고 좀 악취도 나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관저로 올라가는 길 올라가기 전에 보면은 그 수영장이 하나 있잖아요. 수영장도 있어요. 그거 못 봤어요? 수영장은 개방 안 돼 있나 봐요. 못 봤어요. 예. 못 보셨구나. 그 옆에 제대로 다 안 보셨구나. 네네. 그래서 취재를 좀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 옆에 가면은 그 체육관처럼 약간 그 예.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네. 그 앞에 이제 그 저 수영장처럼 그렇게 네. 작은 네. 게 하나 있고요. 근데 관저로 올라가면 약간 오르막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올라가게 돼 예, 예.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보면은 그 상춘제라고 해가지고 네네. 그 잔디가 이렇게 있는데 네. 거기에는 거기에서 거리가 그 춘추관에서 들어가게 되면 네. 거리가 얼마 안 돼요. 네. 그 춘추관에는 그 화장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볼일 보면 되는데 왜 굳이 거기다가? 근데 일반 그 시민들이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건물을 이용하기는 아마 좀 양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동식 화장실을 거기다가 일단 설치해 놨는데 이번 예산안에 화장실 짓는 비용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화장실 한 동 짓는데 7억이 든다고 지금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7억이나요? 네. 그 이거는 그동안에 우리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 아름아름 측근들 챙겨주면서 그 건설하는데 뭐 다누림 건설이니 뭐니 해갖고 이상한 건설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 나온 기사에 의하면 화장실 한 동에 7억이다. 이런 기사가 지금 오늘 떴거든요. 화장실을 무슨 아파트 짓는 그러니까 지금 댓글에도 보면 우리 집보다 비싸다고 지금 이게 사실은 정말 이해가 되지가 않거든요. 물론 예산안 600조 되는 데서 7억은 보이지도 않겠지만 그 사람들도 변기를 다 2천만 원짜리로 해주는 모양이죠. 그런가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7억씩이나 들을까? 또 다른 거 오늘 봤던 기사 중에 또 뭐가 있었냐면요. 대통령실에 택배 센터를 만든대요. 대통령실에? 대통령 그 집무실에 아마 그 택배 받는 건물을 짓나 보는 것 같더라고요. 용산에 예. 24억입니다. 또 거기도 댓글이 뭐가 있냐면 김건희 씨가 택배 시키는 게 많은 모양이라고 인터넷 쇼핑한 다음에 그래서 그것도 24억 들어간다고 그러고 아주 사람들이 놓칠 만한 잔돈이잖아요. 그거는 예산안에서는. 아니 근데 그 청와대 지금 전에 청와대에 있을 때 앞에 그 들어가는 입구에 네. 그 들어가는 사람들 그 신분도 네네. 확인하고 하는 그런 네. 장소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짓는데 24억 들어간다고 해도 네.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할 건데 그렇죠. 택배 창고를 얼마나 크게 짓길래 24억을 택배 사업을 하려 그러나? 쿠팡 근데- 쿠팡처럼. 그 진짜 이상한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택배 짓는다는 건 뭐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 무슨 시스템을 뭐 보안 시스템도 같이 연동되고 뭐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터무니없는 그 예산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아마 이것도 그 건설하는 사람들 특징이 다 어떤 건설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다 빼먹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닐까라는 의심이 좀 들어서요. 이제 예산안 심사를 할 때 국회에서 그 다 칼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오늘 이제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부자 감세는 도저히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뭐 명확하게 그 대립선을 세우는 발언들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부자 감세로 꼽는 것이 첫째 법인세 그 율 인하잖아요. 네. 그걸로 인한 뭐 10몇 조가 지금 그 10한 3, 4조가 네. 준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부자 감세로 들어가는 게 종부세인데 네. 이 종부세는 법을 고치면 국회에서 이제 막을 수 있는데 네. 시행령으로 해가지고 줄여줄 수 있어요. 아, 시행령으로 또 네. 그 지금 현재 네네. 법은 이미 법은 통과했고 네. 그래서 시행령까지 고쳐가지고 예를 들면 뭐 공시지가 같은 것들을 얼마로 적용해 준다. 네. 그런 건 시행령으로 준한단 말이죠. 네. 공시지가가 있고 그 공시지가의 몇 프로를 그 가세 표준에 넣을 때 네. 한다든지 이렇게 정하는 게 시행령으로 했는데 그걸 낮춰버리면 똑같은 효과가 오니까 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로는 뭐 그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건 어느 정도는 한계는 있을 거지만 네. 그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막아야죠. 네. 자, 저희가 이제 한덕수 총리 이야기를 좀 한참 하고 있었는데 우리 한덕수 총리는 모든 정보의 그 습득이 신문을 통해서 지금 얻고 있잖아요. 예. 근데 오늘 있었던 질문은 대통령 지정병원이 어디냐라고 하는 그 김병주 의원의 또 질문에 화를 낸 거예요. 그 국가 기밀이다. 그래서 의원님은 그게 어딘 줄 아냐? 그랬더니 무슨 병원 이렇게 김병주 의원이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장군 출신이 국가 기밀을 그렇게 다루면 되냐? 막 이렇게 나무라셨어요, 총리가. 예. 근데 이미 그거는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문을 그렇게 열심히 다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띄엄띄엄 보시는 것 같은데 이미 옛날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하시고 하셨을 때 지금 어느 병원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근데 그런 신문은 안 보시고 본인이 이제 불리한 것만 계속해서 이제 뭐 신문 봤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너무 무능의 대명사로 지금 우리 한덕수 총리가 원톱으로 꼽힐 것 같아요. 이제 역대 총리들 중에서. 저도 그 보면서 총리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그 노무현 정부 말기에 총리도 지내고 또 그 뭐 외교관 역할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라 네. 여러 가지로 볼 때 뭐 그냥 무난하게 하지 않겠나라는 정도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이 론스타가 이 한참 그 외환은행을 살 때 살 수 없는 거를 사면서 그때 김현장이 그 조력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때 그 김현장의 고문으로 있었고 네.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제대로 이걸 그 총리 역할을 해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지금 하는 걸 보면 네. 정말 총리가 맞나고 할 정도로 하기야 뭐 대통령도 그러니까 네. 뭐 둘이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인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또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 한 사람이라도 옳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진짜 걱정입니다. 그 나라가 망하겠어요 이러다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 외신 보도에 의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환율 방어를 위해서도 뭐 외화를 많이 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8개월 정도 지나면 이거 바닥난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외환 보유고라는 게 결국은 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빠져나가니까 환율 값이 자꾸 이제 돈이 자꾸 줄어드니까 그걸 우리 돈으로 그 외환을 사야 되잖아요. 네. 그건 가지고 있던 외환을 내놓든지 네. 사든지 해야지 그 외환이 그 줄지 않으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은 옛날에 외환이 부족해가지고 생겼던 게 IMF 네. 아닙니까? 그런 현상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지금 그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사실은 미국에서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지금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네. 엄청나게 그 자이언트 스텝으로 네. 올린다고 하잖아요. 3번 정도 더 올릴 앞으로도 남아있죠. 올리겠다라고 네네. 하고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를 안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올리긴 올리지만 그만큼 같은 속도로 못 올리고 네. 있는데 같이 올리면은 외환이 그만큼 안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안 올리니까 못 올리니까 그만큼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이 있고 농협이 있는데 제가 농협이 이제 우리나라라고 치면 농협에다가 제가 예금을 맡겼어요. 근데 농협 이자보다 신한은행이 이자가 더 높아진 거예요. 예. 그럼 내가 이 예금을 빼갖고 뭐 미국이 됐든 제3국의 그쪽 은행에다가 넣는 게 더 이익이니까 그게 외화가 빠져나간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외화가 빠져나가는 이유 중에 이제 외국에서 투자했던 사람들, 네. 주식 같은데 네. 사잖아요. 그 샀던 사람들이 외환 값이 이제 그 투자해놨던 게 외환을 미국으로 가면 이자가 높잖아요. 네네. 그럼 미국 은행으로 이걸 빼서 이제 빼서 그쪽으로 그쪽 가니까 넣으면 이자가 그렇죠. 더 높아지는데 여기다 네.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거기는 확정적으로 금리가 올라가 있으니까 네. 그래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이자가 많이 주는 쪽으로 이제 가는 그렇죠, 움직이니까 외환이 빠져나가는 건데 결과적으로 우리도 금리를 그럼 올려가지고 안 네. 빠져나가도록 방어를 하면은 네. 이게 이제 부동산이 또 이제 문제가 생겨요. 가계 대출이 이제 터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아. 결국 부동산 가계 대출이 이제 커지면서 이 부담이 이제 스러워지고 네. 이 기업은 또 은행에서 금리가 낮아야지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기업 활동을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기업은 좀 활동하기가 활동을 안 하면 경기가 이제 침체되고 결국은 이자 올라가가지고 물가는 올라가는데 투자는 안 돼가지고 경기가 침체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네, 네, 네. 이제 그런 형식으로 이제 도는 거죠. 그럼 앞으로도 환율이 계속 좀 올라가겠네요. 그러면. 환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이제 그것이 못 올라가게 하려고 이제 환율 방어를 하면서 네. 가지고 있던 외환을 내놓게 되는 거죠. 아, 그럼 저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낫겠네요. 제가 한 100달러 정도 있거든요. 계속 들고 있어야지 더 올라갈 때까지. 네네. 아, 그래서 계속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요 얘기하니까 제가 며칠 전에 되게 당황스러운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상장 폐지가 됐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회사 넘어가는데, 저는 주식을 사실은 정말 그 취미로 장난으로 하는데 한 주씩 사거든요. 예. 한 주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증권회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김상균 주주님이시냐고 보유하고 있는 ABC 주식 한 주 민망스러운 거예요. 그 뭐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지 이거 처분을 할 수가 있다고. 지금 주식 보유를 이 사람들이 약간 웃음 찾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주식 보유를 한 주 하고 계시는데 그 주식 64,000원에 그 매도 하시겠냐고. 저도 민망해. 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상장 폐지됐던 주식을 처분해갖고 본전을 다시 찾았습니다. 네. 그럼 그동안 많이 올렸다가 내렸나 뭐. 4만 원대 들어가갖고 64,000원이었는데 상장 폐지가 돼서 날라갔나 보다 했는데 24,000원도 안전하게 다 먹었습니다. 네. 예. 그러시구나. 네. 어쨌든 근데 진짜 경제가 그럼 너무 걱정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좀 이렇다 할 대안이나 대책들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 쪽에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 뚜렷하게 지금 없죠. 네. 금리를 올리려고 하니 부동산이 문제고 기업들 아우성치고 네. 투자 못한다고 난리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 있고. 네. 이제 사실은 이게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는 돈을 그때 당시에 막 풀었던 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에서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달러 가격이 떨어졌어야 되고 네. 그 달러 가격은 안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물가가 치솟으니까 그걸 걷어들이기 위해서 연준에서 저렇게 이자를 막 올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을 국가가 그걸 은행이 이제 끌어들이면은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물가를 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실업이라든지 네. 기업 투자가 이제 위축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전부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아무런 저것도 없이 미국은 돈을 풀어 가지고 지금 거두라고 드는 거지만 네. 우리가 그렇게 돈을
풀은 것도 아니고 네. 돈을 걷어들일 때는 오히려 우리가 그 피해를 보는 이 참 기축통화국이 아닌 입장에서 그러니까요. 이 손해를 그냥 고스란히 입어야 되는 우리가 참 이 불쌍한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우리 시민 원구가 론스타를 상대로 지금 이제 소송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이제 론스타가 이 국내에서 얻어갔던 그 이익들을 만약에 환수하는 결과를 얻는다라고 하면 달러로 받나요? 달러를 받죠. 그죠? 당연히. 그럼 이제 또 외환 보이고 몇 조를 이렇게 땡겨올 수도 있는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가 되는 거네요. 아 그렇죠. 지금 이제 그때 가져간 돈들을 그 달러로 환전해가 가져간 걸 다 달러로 환수를 해야죠. 네네네. 그 미국 정부에다가 소송을 해놨으니까 네. 이제 사실은 이게 국가가 우리하고 저하고 같이 이 소송에 참여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장하는 대로 받아들여지면 네. 돈을 받아올 수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민사 소송을 해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데 너가 속이고 우리 이제 저희가 속여가지고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를 속이고 들어왔으니까 네. 그걸로 속이고 들어와가지고 불법 투자잖아요. 네. 거기서 받은 이익들은 전부 다 환수해내라. 네. 그게 손해배상 소송으로 바로 연결해야 돼요. 네. 지금 그 작업을 정부하고 같이 하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민원을 뭐 다 여러 가지 부처의 통합 민원이라고 하셨나요? 그거를 제기하셨다 그랬는데 혹시 회신 받은 거 있으신가요? 네, 계속 이제 그 각 부처에서 지금 답이 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외교부에서도 답이 왔고, 네. 그 법무부에서도 곧 답이 온다고 하고, 네. 지금 그 내용을 이제 그 답은 오기 전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네. 와서 이제 자기들이 이 내용을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하나의 그 체면에 걸려 있듯이 했어요. 네. 계속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에만 좀 그 집중해가 왔는데 제가 지금 소송을 해놓은 것은 론스타가 처음부터 들어올 때부터 론스타 포 돈만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지 않느냐는 네. 거예요. 그 뒤에 숨어 있는 다른 그 우리 그 대장동에서 SK 증권에 네네네네. 천화동인 1호부터 네네. 7호가 들어왔듯이 숨어가지고 들어왔잖아요. 네. 그런 방식으로 숨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우리 정부를 속인 거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익시드 결정예를 보면 익시드는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네. 결정예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우리 판결로 보면은 그 판례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들어왔는 경우는 무조건 그 불법 투자로 해서 불법 투자를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빨리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곧 그게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해야 될 상황이. 야, 진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여기저기 좀 옮겨드려야 되는데 내용이 사실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언제 한번 우리 정리를 한번 하죠. 예, 정리를 우리 또 쪽집게 원구 그때는 이제 강사 원구로 해가지고 이 론스타의 핵심이 뭐고 그 동안에 대응했던 게 어떻고 그 지금 안홍구 청장님이 대응하는 게 어떤 면에서 다른 건지 좀 간략하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좀 소개하는 프로그램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같이 한번 해보죠. 예, 알겠습니다. 그 론스타에 대한 거는 이제 사람들이 좀 특히 그 외국 소송이다 보니까 네. 국제 분쟁 소송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문제가 있는가 보다 정도는 대부분 아는데 조금 더 공부하는 차원에서 제가 네. 한번 질문지를 만들어 주시면 네네. 거기에 대한 답을 좀 하는 제가요? 걸로 우리 독자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네. 자, PD들 듣고 있죠? 자, 질문지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젯밤에 깜짝 놀랄 만한 그 뉴스가 뭐 속보처럼 떴는데 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성접대 의혹 수사를 불송치하고 알선수재도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상황이 이준석 당대표 쪽으로 약간 좀 더 기울어가는 모양새로 상황이 펼쳐지는 거 아닌가요? 처음에 이제 성상납 의혹이 이제 첫 번째 있었고, 네네. 그거에 성상납 의혹은 뭐 기간이 도과돼 가지고 뭐 네. 처벌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는 그거를 또 무마하기 위한 네. 그 무마에 대한 그 증거 인멸 네.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 증거 인멸은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네. 지금 알선 수재와 그 지금 불송치한 그 성상납에 대한 부분은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예요. 성상납은 그냥 그야말로 성상납을 하면서 그 뇌물로 성상납을 받았다 이런 네. 이야기고, 알선수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최태원 회장을 구속돼 있는 것을 좀 풀어달라는 그런 네. 취지로 부탁을 했다. 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졌다라는 이야기로 했던 것이, 그것이 아마 맥락이 같은 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자체가 지금 무혐의로, 지금 무혐의죠. 네네. 하나는 불송치하고 무혐의하고 나왔다는 것이고, 네. 지금 아직도 남아 있는 거는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시효도 있고 그 부분은 아직 그대로 그냥 계류 중인 네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요 이슈를 가지고서 그 당에서 뭐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때렸던 거잖아요, 윤리위에서. 그렇죠. 근데 그래서 지난번에 비대위가 구성됐던 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했던 게 첫 번째가 이제 이준석 쪽이 이겼고, 그다음에 지난 14일 날 뭐 두 번째 신문이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어요. 자신이 없었던 모양.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이유가 그 전주의 의원하고 그 판사가 동기다, 서울대. 그래서 우리한테 이게 유리할 것 같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재판을 하기 위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다라고 기피 신청을 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지 않는 당이라서 사실 관심이 없었는데, 네네네. 그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이라는 게 처음에 이제 받아들여져 버렸잖아요. 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국힘당이 완전히 지금 그 엄청난 그 혼돈에 좀 네, 빠졌고, 네. 그게 요번에 또 가처분 신청을 해가 또 받아들여지면은 국힘당은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완전히 그 콩가루 집안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자, 그런데 보통 그 가처분 신청을 그 하면 해놓은 상태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다는 이야기는 네. 그 가처분을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처분을 했는데, 아니 내가 보니까 내 말을 안 들어줄 것 같다. 네. 그런 사람, 그러면 가처분은 이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한 사람한테 불리한 그 판사가 배정이 돼 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내하고 이런 관계니까 불리하다,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가처분의 피고가 되는 사람, 네. 그 가처분을 받아야 되는 당사자 중에서, 그것도 본인도 아니고 네. 당에 대한 그 네. 한 사람이 딴 사람이잖아요. 네. 그거를 그 중에 그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그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전부 다 기피 신청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는 이 가처분 신청이 또 인용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걸 거 아니에요. 좀 더 걱정이 되는 거겠죠. 네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준석의 그 형사 사건이고, 지금 그 이준석에 대한 윤리 심판, 당에서 하는 윤리 심판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새로운 뭐 윤리 심판 그에 뭐 제명을 한다는 네. 이런 소리가 있는 거니까, 만약에 그래 되면은 이준석 씨는 제명이 돼 버리면 이런 이야기들이 가처분 했는 것도 다시 나중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네. 있으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버는 거 아닌가 하는. 근데 뭐 실제적으로는 지금 기사 뜬 거 보니까 가처분 신청 그 기피 신청한 게 기각됐다라고 사실상 그렇게 지금 기사가 나왔네요. 아무래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총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아니, 너네가 하는 게 아니야. 이 기피 신청은 원래 그런 논리가 아마 재판부에서도 먹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또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제가 이제 오늘 좀 주목하는 그 여론조사였는데, 만약에 이준석이 신당을 창당한다라고 하면 지지하겠느냐라고 예. 하는 그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누구 그 국힘당을 아니 전체적으로 국민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예. 이준석 신당을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35.9%가 나온 거예요. 와, 그래요? 네. 엄청난 숫자인데. 그러니까요. 그 절대적으로 지지한다가 거의 한 18% 정도가 나오고, 그럼 이제 이게 다음 이 총선에 어마어마한 변수로, 그러니까 지금 이 그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을 날리려고 했던 시도들이
이준석의 정치적인 그 입지를 너무 키워준 게 돼버린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저 정도 숫자가 나온다면은 뭐 창당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열린민주당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아 이거 제가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열린민주당이 사실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이 기사를 보고 좀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선거 직전이 돼서 야 이준석 너 우리가 봐줄 테니까 너가 일단 나가서 당을 만들어. 그래서 비례표를 받아. 그러면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지역구에서 상당수가 되기 때문에 비례 의석을 확보를 못 하잖아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준석이든 어쨌든 간에 그쪽에서 꼼수를 쓰는 정당이 하나 존재한다라고 하면 비례 의석 다 가져가더라고요. 거의 다 가져가겠죠. 30석 가까이 갖고 가요. 이준석 정당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나중에 지역구에서 그 국민의힘이 120석 정도만 하고 그리고 이준석이 비례로 한 30석 넘게 잡아오고 그리고 합당을 해버리면 과반 이상의 여당이 탄생을 해버리거든요. 그 옛날에 그 국힘당하고 네, 또 그때 그 위성정당이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네네, 이거는 위성정당은 아니겠죠. 물론 네네. 지금 현재 형식적으로는 네, 옛날에 그 구열린민주당하고는 또 다른 케이스죠. 이거는 그러니까요. 일단 분당하는 형식으로 나가게 될 텐데 네네. 나가더라도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우리 진보 진영도 한 1년 6개월 정도 남아 있는 총선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좀 준비를 이미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열린민주당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 옆구리 찔러가지고 그래서 이 선견 지명이 있는 그 김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민주진보 진영에 이 나중에 그 선거에서 비례표 받는 정당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창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빨리 열린민주당도 이준석이처럼 한 30 몇 프로는 받아야 돼요. 어떻게 성상납을 받아야 되나요, 제가? 이게 지금 이준석이 지금 뜬 거는 성상납 받았다는 것 때문에 수사를 받으니까 이게 올라갔으니까 저도 상납을 받아야 되나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약간 좀 자칫 잘못하면 구도상으로 되게 불리한 구도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노이즈 마케팅이 사실은 기업에서도 하는 이유가 그 관심을 다 가지고 가면 결국 그 관심이 조금만 잘하면 그냥 좋은 감정으로 바뀌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에는 뭐 자기 사망 사건 아니면은 네네. 그 많이 알려지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근데 그 내부에서 공천 가지고서 싸움이 좀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이제 아니 이제 이제 이준석이가 어떻게 나올지 네. 당을 정말 창당해가 나오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 네네. 만약에 그렇게 안 나오면서 이제 어떻든 한 지붕 두 가족으로 네. 존재한다면 아마 상당히 시끄럽고 하겠죠.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쁜 건 아닌데 네. 그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략적으로 네. 그런 방식을 택한다면은 민주당은 앉아가지고 그냥 그 비례대표 지금 총 한 50석 되나요? 비례대표가 49석인가요? 비례가 이제 연동형 30석에다가 병립형이 17석이니까 47석입니다. 네, 예. 47석이구나. 그 47석에 그 누가 가져갔냐에 따라 가지고 일당이 좌우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이제 진보 진영에는 또 뭐 정당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정의당이 있잖아요. 예. 근데 정의당도 요즘에 또 많이 논란이 있고 뭐 시끄럽더라고요. 정의당이 아주 있습니까?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긴 하는데 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셨던 그 박창진 사무장 있잖아요. 대한항공. 네네. 그분도 정의당에서 지금까지 계속 활동하다가 엊그저께인가 정의당은 더 이상 상식적인 정당이 아니다 그러면 탈당을 하시더라고요. 빨리 열린민주당에서 모셔와야지. 메시지를 보내놨습니다. 확인 좀 하세요. 그래서 진짜 우리 청장님한테 이제 정치 얘기를 여쭤보면 정말 되게 그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한 발 물러나서 돌아가는 판세들을 되게 잘 입체적으로 보통 보시잖아요. 네. 사안들을. 근데 저는 사실 정치에 좀 관심이 없잖아요. 네. 내가 뭐
그 관심을 가지면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하는데 어떤 때는 좀 이렇게 떨어져서 내 관심이 크게 안 가지고 보니까 네. 더 잘 보일 때는 있는 것 같아요. 음. 원래 달리는 말을 타고 가는 기수가 보는 것보다는 옆에 관중들이 보면 저 말이 더 잘 달릴 것인지 안 달릴 것인지 더 쉽게 볼 수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오늘 뭐 정당이나 이런 말씀을 여쭤보고 많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우리 뭐 유튜브들도 그렇고 민주진보 진영도 마찬가지인데 정치에 대한 이슈보다는 좀 불필요한 논란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야기되면서 아니면 뭐 김건희가 뭘 입었네, 뭐 망사 뭐를 썼네 안 썼네 이게 뭐 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우거나 전략을 짜는 그런 게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제 좀 희화되고 막 그 사람들이 그런 것만 지금 관심을 가지는데 사실 좀 장기적으로 네, 국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해야 될 텐데 네, 지금 너무 그런 쪽으로 사실 어찌 보면 좀 지엽적이긴 네네네. 한데 워낙 그게 사람들 세간에 관심을 집중시키다 보니까 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국가 장래라든지 또 이 정치의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너무 이제 좀 관심 밖으로 지금 밀려나는 네네. 옛날에 3S 정책이라고 보통 예. 이야기하던 그런 게 생각날 정도로 네. 이상한 쪽으로 지금 그 관심이 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 안에 이제 뭐 정책을 만드시거나 뭐 이재명 당대표가 또 현명하시니까. 그건 잘 하겠죠. 네네. 네, 뭐. 근데 청장님이 만약에 이제 조언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가를 걱정하면서 대중의 관심도 잘 받아내는 그런 행보는 아무래도 경제를 지금 건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사실 야당은 네. 경제를 건드린다고 해도 네. 물론 이제 입법을 통해 가지고 다수당이니까 네.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사실 경제는 제일 이 행정부에서 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제한적이지만 법을 통해서 뭐 바꿀 수 있지만 그거를 집행하는 행정부가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네. 근데 야당에서 지금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그런 뭐 부자 감세 네. 뭐 이런 거는 이제 법으로 이제 막을 수 있고 하지만 경기를 어떻게 뭐 예를 들면 그 금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다음에 정부 재정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이런 거는 전부 다 행정부에서 짜는 거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여당이 사실 잘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은 지금 전혀 그런데 정신 쓸 틈 이상하게 지금 뭐에 신경 쓰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야당이라도 나서 가지고 지금 하나 하나씩 보완하고 또 막으면서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들죠. 네. 뭐 지금 사실은 서민 물가가 정말 미쳐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뭘 살 수도 없는 지경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살아가는 생활은 점점 궁핍해지는 것 같고 근데 정치권에서는 뭐 여당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전혀 무능함과 악함의 대명사고 또 민주당은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 지금 너무 답답한 형국인 것 같아 갖고 사람들도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돼 갖고 좀 답답한데 그러면은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나요? 글쎄요. 이제 사실 본인이 알아서 정리를 해주면 제일 좋은데 네네.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네. 돌아가는 게 보면요. 지금 이제 일단은 쉬운 거부터 하나씩 우리 국민들이 해내야 될 것 같은데 뭐 야당하고 같이 이제 네. 힘을 합쳐야 되죠. 지금 이제 막 이렇게 정부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네네. 예를 들면 뭐 기재부나 지금 하는 일이 네. 경제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법무부도 지금 네. 마치 이제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 보면 저가 왕인 것 같아요. 네. 법 위에 군림하는 거. 법이라는 말을 앞에 세워놓고 네. 법 위에 군림하는 거야. 그렇죠. 법 테두리 내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초월해서 지금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부터 하나씩 장관들부터 일단 그 장관에 대한 탄핵을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이제 정말
지금 취급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거는 김건희 씨 특검이에요. 네네네.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 받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한 번도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제대로 된 거 되고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러 군데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네. 지금 뭐 바로 그냥 구속영장을 쳐도 하나도 지금 저 문제될 만게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끔찍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뭐 그 검찰은 거의 뭐 지금 그 다 지금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이거는 안 되죠. 네. 그런 그때 필요한 게 특검이죠. 아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왜 그 말씀을 여쭤보냐면 너무 무기력하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지금 청장이 보시기에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는 지금 통과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근데 국민들이 막 나서 갖고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라고 뭐 이 집회를 한다든가 여론을 모아서 하면 국회의원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제 그게 안 움직이면은 다음 총선 때 네. 그 누가 안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받게. 우리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여당을 저 보수당을 지지하든 네. 민주당을 지지하든 네. 이 그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뭐 갈라져 있긴 하지만 대다수가 예를 들어서 특검을 원한다. 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안 했을 때 자기들이 국회의원들은 다음 자기들 총선에 자기가 살아남냐 못 남냐 그게 제일 큰 관심사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로 이제 여론을 우리가 모아가면 결과적으로 특검을 뭐 반대할 방법이 없죠. 네. 이 국회의원 숫자가 지금 특검하는 그런 패스트트랙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서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통과를 했다 치고 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네. 하잖아요. 아니 거부권을 행사를 하는 순간에 정치적으로는 거의 뭐 끝나는 거라고 봐야죠. 거부권 그걸로 자기 부인 문제로 네. 거부권을 행사했다. 네네. 그러되면 바로 탄핵 이야기가 바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렇죠. 이게 뭐 특검 거부권 행사권을 가지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니까 특검은 안 받아들여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나 당연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특검법을 그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해도 정치적으로는 큰 타격을 받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장 쉽게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뭐 방법이다라고 하면 김건희 특검법을 압박해갖고 결국 그게 처리가 되도록 만드는 게 이제 정부를 뭐 이 무너뜨리거나 네. 내려오게 하는 것이 주가 아니라 네. 사실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목적하는 바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네네네. 이거를 바로 잡지 못하면서 무슨 정권을 이 국가를 바로 세워 나가겠냐라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정권을 무너뜨린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바로 잡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공정하고 뭐 그런 네. 상식적인 네.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누가 봐도 이거 문제가 있는 걸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겠냐는 거지. 이게 그것이 윤석열 정부를 예를 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네. 저는 옳은 것도 하고 무너뜨리는 것도 하고 왜냐하면 저는 그 인간들 자체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김여정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네. 일단 바로 잡는 것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정권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결국 죽어나가는 거는 서민들일 거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지금 또 국회에서 오랜만에 그래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노란봉투법이잖아요. 예. 근데 이미 대통령실 쪽에서는 거부권 행사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 노동자들의 그 정말 노동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약자잖아요. 네. 뭐 귀족 노조 뭐 이런 이야기도 네네네. 하지만 실제로 노동자들이 아무리 귀족이라 봐야 그 사주만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를 따지자면은 그런 건 빨리 노란봉투법은 빨리 사실은 되는 게 맞는데 그걸 가지고 뭐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면 그것도 또 마일리지가 하나 더 올라가는 거겠죠. 네네네.
일단 그래서 계속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는 숫자가 노동자가 더 많으니까요. 그렇죠. 당연히. 근데 지금 뭐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당연히 회사 쪽에는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 피해를 개개인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뭐 40몇 억이니 뭐 몇백억을 그 일개 시민 노동자한테 그걸 내라고 하면은 그 자살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 잡혀야 그러니까 이 정부가 빨리 정신을 차리든가 아니면 정부가 내려오든가 해야 우리 일반 국민들 서민들이 좀 그래도 숨 쉬면서 사람답게 좀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가 무너지는 거는 그거는 나중의 일이고 네네. 일단 바로 잡아져야 우리 국민들이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국민들을 사는 쪽으로 일단 우리는 힘을 모아 가야 되죠. 네. 그런데 그거를 바로 잡지 않고 계속 그냥 삐딱선을 타면은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문제를 그렇죠. 무너뜨리는 과정이 이제 쌓여서 이제 생기는 결과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걸 목표로 해서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제 그렇게 그런 스탠스를 국민들을 좀 더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거지 이게 정쟁을 하거나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다라고 일단 선언을 하고 그래서 그렇죠. 잘못된 부분들 해외에 나가서 왜 무시를 당하냐. 그렇죠. 우리가 비판을 해도 우리 대통령은 우리가 국내에서 비판해야 되는 건데 해외에 나가서 바보처럼 뭐 차 타고 가다가 걸어가서라도 하면 되는 걸 안 해갖고 뭐 결례 논란도 있고 뭐 어디 가서 또 뭘 못했대 그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겠네요. 실제로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얘기를 그래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오늘 아까 나온 이야기로는 지금 미국 가가지고 유엔 연설한 것뿐만 아니라 네. 한미 한일 그 정상회담을 예. 한다고 미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일본에서는 언제 한다고 했냐 우리가 공표도 안 했는데 왜 너가 먼저 발표를 하냐 뭐 이러면서 안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던데 맞습니다. 예. 이거는 동네 그 이장도 그러진 않아요. 약속하고 가면은 대통령이 가면 다 사전에 조율하고 가서 그냥 이루고 그냥 그 각본에 짜인 대로 그냥 그 움직이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세상에 보다 이런 아마 외교 참사는 처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정말 이것도 이해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일본이랑 정상회담을 하는 거에 목을 매죠?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아까 이야기 환율이 이렇게 막 급등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환율이 급등할 경우에는 수출이 잘 됩니다. 원래 네. 환율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그 외국에서는 적은 달러로 네. 똑같은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출이 잘 돼야 되는데 수출도 지금 안 되죠. 오히려 퇴보했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네. 우리 옆에 있는 그 중국하고 일본 특히 일본의 엔저가 지금 엄청 심화돼 있거든요. 네. 엔이 더 떨어져 있으니까 일본 물건 사는 게 더 쉬운 거예요. 같은 가전을 예를 들어 산다고 치면은 일본 그 가전을 사는 게 더 옛날보다 더 싸니까 네.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수출이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 상황이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하고는 지금 계속 한 번도 그 강제징용 배상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들로 또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그 보상해 주는 거 가지고 계속 지금 한 번도 우리한테 사과라는 걸 안 해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따져 보면은 일본이라는 나라는 사실 백제의 속국아니었습니까? 옛날에 22담로의 하나라고 저는 보는데 네. 그런 그 속국의 나라들이 이제 그 나중에 뭐 그 임나 일본 부서를 가지고 지금도 뭐 한국 침략하는 그 근거로 삼고 있는데 네. 그 다 지금도 그 미망에서 못 깨고 있단 말이지. 그럼 그런 나라들을 그런 나라에 가서 우리가 똑그라고 36년 동안 우리를 그 속국으로 침략을 했잖아요. 네. 이런 나라에 가서 저렇게 하고 싶을까 하는 생각. 정말 사고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일본한테는 지지 말아야 된다 해서 네. 축구 같은 거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무슨 경기를 해도 다른 데는 다 줘도 괜찮은데 일본한테는 지지 말자고 하는 게 그럴 정도인데 그런 것도 모르는 것 같아. 네. 하다못해 아사히 맥주도 안 먹고 유니클로 옷도 안 사고 일반 국민들은 그러는데 아니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계속 일본한테 우리 정상회담 하자 그러고 일본 애들은 우리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뭐 이러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하거든요, 지금. 지금 그것이 아마 우리 국민들을 가장 화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네. 일본한테 그냥 노예 근성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이 더 뻣뻣하게 나오고 그 전만 해도 일본도 이 한일 관계가 잘 해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야 너네가 이 문제 좀 해결해 가지고 와봐.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심지어 대통령이 위안부 할머니를 표현하면서 채권자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국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왜 한일 관계가 이 모양 이렇게 속국처럼 다시 가고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약간 뭐 정치적인 얘기들하고 이제 그 정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늘 비판을 해왔는데 우리 청장님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정말 좀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를 비판하고 우리가 정부를 나무라는 이유는 올바르지 않은 걸 바로잡기 위한 거지 어떤 목적을 갖고 정부를 뭐 공격하거나 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 제가 좀 명심하고 새겨듣게 됐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그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사실 그 정상이 아닌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이 위정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힘을 내고 우리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네. 안 하면 정말 나라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네. 이 상황에서는 우리 뭐 하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정말 우리 그 뭐 미력한 그 유튜버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나씩 하는 것 같이 좀 새겨 듣고 같이 대우를 우리가 해서 나아간다면은 이 작은 힘도 모이면 큰 힘이 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자, 힘들 내시고 지금 EJ 보다가 바로 넘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J 끝나고 나서 더워룸 하기 직전에 시간 남아갖고 잠깐 들어오셨잖아요. 그 안원구 대구지방국세청장님이 운영하시는 안원구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안원구 TV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뵐 거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신랑입니다.